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예교수법 제12강. 와, 벌써 12강째네요. 이제 우리가 15강까지 하면 끝이잖아요. 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12강. 12강에 와서야 제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녹화되는 화면이 오늘 악보 엑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악보에 바이엘 악보겠죠? 바이엘 악보에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라인을 그리는지를 좀 음,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사용하는 강의 녹화하는 그 프로그램이 줌인데, 어, 네, 아마 많은 어떤 기기들을 좀 연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음, 저도 뭐 늘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만 하고 있다가 이번 12강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엘 1권의 내용 8번째 시간 음의 진행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게 아니지. 그래서 조작에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익숙지 않아서. 아, 어제 연습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학습 개요. 오늘의 내용은 바이엘 1권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진행의 실제. 예, 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각자 사용하시는 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들마다 아마 그 제시되는 진행 패턴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조금 이제 그래도 기초 과정의 레벨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경험상 여러 브랜드의 바이오 교재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오늘 준비한 악보의 액섭은 제가 이제 최근에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교재들 중에서 특별히 뭐 가장 우수한 바이엘 교재로서 제가 골라서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선생님들과 논의하에 결정해서 지금 현재 주로 사용 중인 교재고요. 이 교재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교재를 같이 병용을 하고 있고, 이 교재도 사실은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좀 이 교재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끼리 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도 좀 많이 다르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선생님들 간의 경험과 의견의 를 보여가는 상황에서 이제 주로 지금은 사용하는 교재로 선택이 된 상황이고,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리고 또 우리 초심자 학생들의 반응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교재를 사용하거나 또 개발할 그런 필요성이 계속 있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오늘은, 네, 가져와 봤고요. 음, 그래서 악보 예시로 살펴보는, 수 있나? 악보 예시로.
살펴보는 진행의 유형과 교수 방향 제안. 일단은 를 한번 쭉, 모든 악보는 아니지만, 이제 레벨링 순서에 따라서 유형들을 한번 알아보고 교수의 방향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여러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초반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좀 써볼까요? 이렇게 되나? 자, 일단 제가 이제 글씨를 못 써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초견을 스스로 하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 기다리기. 내지는 관찰. 관찰은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이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초견을 하는지를 일단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라든지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제 리듬 초견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높이와 그다음에 박. 이거는 음가를 얘기하는 거고 음가 지키기. 박을 지킨다는 거는 이제 카운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초견을 시켜 보는데 이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예습 시간이죠. 말하자면 첫 시간에 과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수업에서 지난 수업에 초견을 하고 플러스 선생님의 이번 초견 이후에 플러스 레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 연습을 위한 독보를 위한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보를 할 때 선생님이 표시해주는 제가 오늘 그려서 보여드릴 라인들, 이나 메모 되는 내용들이나 지시어, 내지는 개 이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음에 대해서는 높이 할 때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건 이제 첫 시간에, 어, 매 악보를 그러니까 초견을 하는 첫 시간. 예를 들면 뭐 1번 초견하는 첫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뭐 5번부터 6번까지 초견하는 첫 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해당하는 번호의 악보를 보는 첫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의 수업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 다음 회차의 수업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초견으로 초견과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았던 그 악보들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연습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 연습. 근데 첫 시간 이후에 이렇게 괜찮아요? 도움이 되나요? 이런 방식이? 여러분? 아무튼. 첫 시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세컨, 세컨 타임에 이제 연습을 하겠죠. 일단은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는 소리를 선생님이 청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레스너가, 교수자, 듣기. 교수자가 이 학생의 연습을 들으면서 평가. 저 친구가 지금 저 부분을 혼자서 연습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어떤 부분을 헷갈리고 있구나. 음. 선생님이 물론 이제 다른 학원 세팅이라면 다른 학생을 레슨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저 친구가 어떤 종류,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연습을 원활하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한 번 하는 연습 자체가 좀 긴지 내지는 첫 번째 연습은 길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시간이 따라 붙는지 이런 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이제 멀티가 되는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그러니까 매번 계속 당연히 이제 우리 귀가 두 개긴 해도 한 귀로는 지금 내가 레슨하는 친구 거를 듣고 다른 귀로는
앞에 친구가 연습하는 걸 듣고 이거는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의 레슨을 하는 중간중간에 뭐 다음 책을 준비한다거나 페이지를 넘긴다거나 뭐 요런 사이에 언뜻 들려오는 앞뒤에 연습하는 소리들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정보 취득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여러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연습하는 경우에는 조금 선생님들께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청취를 잠깐씩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잘하고 있을 땐 잘 안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 없이 잘 치고 있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음, 지난 시간에 저 친구한테 저렇게 가이드를 줬는데 저 친구가 계속 잘못된 음을 연주하고 있다거나 리듬을, 음가를 잘못 카운트를 하고 있다거나 이거는 꼭 귀에 박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즉시 수정해주지 않아요. 음, 기억해 놨다가, 어, 반드시 레슨 때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초경과 레슨을 통한 연습 가이드를 받은 내용을 연습을 하죠. 그래서 학생이 연습하는 동안 가능하면 이제 교수자분들은 들으면서 평가를 하실 수 있고, 연습이 끝난 다음에 레슨이 들어가는 거죠. 이 레슨 때 이제 수정, 엔드, 진도. 근데 이 진도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다음 곡을, 안 보여. 다음 곡을 초견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다음 곡을 초견할 때 다시 요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순서는 요렇게 연습 가이드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기본 사이클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지난주 복습. 저는 사실 이게, 이걸 처음에 바꿀 걸 그랬나? 순서가,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어, 박자 세로줄 마디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넘어갈게요, 그냥. 지금, 오늘 학습 개요를 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해서 중간에 복습 내용을 들어가려니까 갑자기 너무 갑툭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하나만 다시 이제 복습 겸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박을 알고 세는 작업.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 세는 것을 읽어주기. 박, 음가, 카운트, 카운트. 다양하게. 다양하게 읽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지루함, 연습의 지루함 및 내가 레슨할 때 지루함 다운시키기. 어,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죠? 여러 번 연습할 때도 새로운 느낌, 새로운 자극,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는데 마치 처음 보는 악보를 초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초견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박의 카운트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친구가 어떠한 하나의 방법에 고착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자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처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음. 이게 나중에 악보가 더 다양화되고 리듬이나 카운팅이 복잡해질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문을 열듯이 창문을 열어 놓는, 창문을 만들어 놓는 그게 또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각자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사실 예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 분명히 점사분음표, 팔분음표 나올 때쯤에 걸리적거릴 것 같다라는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정도 리듬은 편안하게 할 것 같다. 이 정도 높이까지는 음역의 확산까지는 잘 커버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기준음을 좀 헷갈려 한다든지 음, 그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에게 한 가지의 어떤 그 가이딩만 주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때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방법을 바꿔야, 이 친구에게 새로운 유레카를 줘서, 자극을 줘서, 어, 뭔가가 이제 잘 될 텐데, 이 음악이라는 게 문제가 우리가 계속 다운업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음. 애초에, 어, 그 음악이란부터 시작해서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중에 제일 쉬운 4분음표부터 연습하기 시작해서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 뭐 5분음표에 대한 설명, 5분음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4분음표, 2분음표, 이게 섞인 상황, 점이분음표 추가 이런 식으로 쉬운 거부터 왜 그러죠? 연주를 해야 되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듬이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라고 리듬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야라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환을 드리듯이 설명을 먼저 다 제시한 다음에 어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다 한번 쳐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바텀 이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서랍장을 조금 크게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바운더리를 처음부터 조금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뭐 이거 처음에도 한 얘기지만,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이 친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해서 갑자기 들여오면, 이 친구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음악의 체계에 대한 그 개념이 태초부터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게도. 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우리 친구한테 너무 잘 맞아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좋아, 좋아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도 그 똑같은 방법, 그 다음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 그러니까 사용하기보다는 잘 됐으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어, 우리 그 이론 교재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A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 친구가 개 이름을 다 100점을 맞아요. 어. 근데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개 이름을 다 100점을 맞는데, 피아노를 칠 때는, 개 이름 기준음들을 좀 헷갈려 하는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론 교재 자체를, 다음 권을 넘어갈 때는 바꿔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주 오류 없이 잘하는 친구일 경우라도, 어, 아주 오류 없이 잘하고 이론 교재 100점, 피아노 실기 100점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도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던 하나의 좋았던 일관된 방식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어서 본인의 상상력을 더 키우고 본인의
독립적인 사고력, 악보를 대하는 사고력, 연주할 때의 적응력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자극을 주시는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 A가 효과적인지 B가 효과적인지 A 플러스 B가 효과적인지 B 플러스 C가 효과적인지 A에서 조금 B, C 더한 거에다가 D 양념 조금 이렇게 풀코스로 챙겨주는 게 맞는다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X, Y, Z라는 방법을 또 어디서 가져왔을 때 의외로 이 친구가 또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다양화 하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박, 음가, 카운트 하는 방법 다양하게 함으로써 잘하는 친구 여러 번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두 번만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제가 또 15강에서 한번 마무리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 오늘 잘한 악보를 오늘 충분히 다 잘했어요. 초기화부터 완벽했어. 그러나 다음 시간에 이거를 시켜보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오늘 잘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넘어가서 그 진도를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제안은 최소한 어, 정말 최소한 두 번, 가능하면 세 번 정도,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번이라는 번호, 17번 연습곡이 있어요. 17번 연습곡을 5월, 오늘 며칠이죠? 5월 20일에, 5월 20일 수업에서 초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5월 22일 수업에서 두 번째 연습. 그러면 이날 초견을 했으니까 그날 복습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선생님들 이제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 수업 그 패턴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뭐 연습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본격적인 레슨은 다음 시간에 받는 거죠. 레슨을 받아서 이걸 넘길 수도 있고, 넘기기 또는 복습, 과제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다음에 5월 24일 수업에서 5월 24일 수업이 있으면 안 되죠? 토요일. 저는 수업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 토요일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 꽤나 되시죠? 학생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평일 수업보다는 또 주말에 수업하시는 분들도. 아무튼 뭐, 그건 딴 얘기니까. 어, 그러면 이제 이날 두 번째 레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레슨. 이때도 넘기기가 될 수도 있고, 복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때 너무 그레이시야. 엑설런트야. 였어도, 최소한 이날 연습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8번, 19번, 20번 나갔을 거잖아요. 음. 그 다음 시간에 이날 17번 들어보고 넘기고, 오케이. 끝. 어. 18번, 19번, 21번 나갈 거잖아요. 21번, 22번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는, 이날 완벽하게 했어도, 이날 한 번 더 연습을 하게끔 하고, 어, 이날 한 번 더 연습을 해서 넘어가는 그 패턴을 계속 지속을 하시다 보면, 저의 경험상 학생의 실기 실력이 확실히 달라요. 훨씬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학생이 초견을 잘한다는 것과 연주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초견을 잘한다는 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예상 범위가 있잖아요. 예상 범위, 기준. 그러니까 초견을 잘한다는 기준과 선생님이 어떤 전혀 터치 없이 연습이 잘 돼서 연주를 잘했다라는 기준은
굉장히 이제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전제 자체가. 어, 어느 정도 쳤을 때, 이거 초견이야? 초견치고는 정말 잘했다.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음. 근데 연주라고 하면 훨씬 기준이 높죠. 초견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보다 연주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기준이 높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곡인데 이 정도 너무 잘 쳤다. 하시기보다는 이 친구가 그 곡 하나하나를 연주라는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가셨을 때, 나중에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이렇게 갔을 때, 이 친구가 연습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습이라는 것은 반복. 근데 그 반복이 하루에 10번, 1시간, 2시간 그게 아니라, 어, 오늘 연습, 내일 연습, 그 다음날 연습, 일주일 다음에 연습, 이렇게 장기간의 연습이 되는 거. 시간, 시간, 시간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보다는 보다는 기간,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얻는 연주의 완성도, 라는 점에 있어서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초기부터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 곡을 한 번씩만 들어보셔도 돼요. 이런 방식이 잘 반복이 되면, 잘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음, 왜냐하면 오늘 들어봤을 때 17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아직은. 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것을 이미 제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여기에 많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점, 바로 고쳐야 되는 점,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면서 완성을 하게끔 그렇게 기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의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고요. 다시, 아니야, 틀렸어. 여기 다시. 이거 한번 다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 안 넘어갈 거예요.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저의 방식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훨씬 줄어들고요. 아이들, 반복 연습하는 거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고요. 레슨 때 긴장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레슨 때 긴장하는 친구들 있죠. 뭐, 개인적인 욕심, 선생님 앞에서 더 잘하고 있는 욕심이, 커서 본인 스스로가 긴장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의욕적인 친구들, 열정 가득한 친구들, 그 다음에 평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성향적인 특성을 가진 친구들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은 레슨할 때가 더 잘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반대로. 저는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물론은 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 저는 제 입장에서 학생이 뭐제 앞에서 막 틀리는데 넘기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넘겨요? 내 앞에서 막 틀리고 실수하고 막 다 잘못 치는데 넘길 순 없잖아. 한 번 더 다시 연습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반대로 레슨 때 편안하고 선생님 옆에 있을 때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랑하는 느낌으로.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좀 이거 어려웠는데 오늘 연습해가지고 저 이제 완벽하게 잘 친다요. 이러면서 너무 편하죠. 칭찬만 해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잘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제가 칭찬하거나 제가 평가하기 전에, 교수자의 평가를 듣기 전에 이 친구가 스스로 알죠. 자기가 잘 친다는 걸. 소름 끼쳐나,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뭐, 물론 성향이 너무 반대인, 뭐, 다시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초반에 기초를 배울 때, 나는 자신감 있어. 피아노 잘 배우는 친구야. 난 잘 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신감이 일단 생긴 친구는, 조금 어느 정도 레벨에까지는, 즐겁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정서적인 힘이, 내면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의 경험상, 이런 방식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 각자의 더 훌륭하신 방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진짜 좀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가지고 서로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 교류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학기 수업을 무사히 끝마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아서요. 엑서부터는 쉽게 쉽게 빨리빨리 과연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로, 여기가, 네, 제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책에 이 발행 정보를 참고 문헌에도 썼지만 들고 왔는데, 이제 테림에서 나온 책이고요. 굴리굴리 바이엘, 굴리굴리 솜사탕 바이엘이라는 책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밝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2번 곡인 거죠. 음. 여기서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라인이. 이 라인이 왜 그려져 있을까요? 선생님들? 음.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면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2번, 3번, 2번, 3번 검은 건반 연주인 거죠. 검은 건반 두 개 밑에 아이고야. 뭐야? 검은 건반 두 개 밑에 도레미를 치기 전에 네, 검은 건반 두 개를 2번하고 3번으로 연주를 하도록 하는 자, 오른손일 경우에 이렇게 될 거고 왼손일 경우에는 3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 2번, 3번 안에서도 지금 이제 악보 편집을 보시면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낮이 그대로 이제 라인을 그려놓은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 내려 올라 이렇게 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악보상에서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상대적으로 낮게 그려진 상대적으로 낮게 있는 친구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간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2번 손가락이 왼쪽에 있는 친구고 3번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왼쪽, 오른쪽이라는 것도 이 건반이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어린 초심자, 낮은 연령대의 어린 초심자 친구들은 이, 그러니까 소근육과 대근육이라는 개념이 먼저 순서가 있잖아요. 일단은 대근육이 발달이 된 다음에 점차 소근육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소소소. 그죠? 어. 팔, 팔의 움직임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왼쪽, 오른쪽을 심지어는 왼손, 오른손도 아직은 정립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뭐 10년 전에는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는데, 왜 이제 자꾸만 점점 더 친구들이 어떤 신체 움직임과, 그 방향, 그 신체 일부의, 어,
발생, 위치, 위치와 방향과 운동량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실제 움직임과 왜 이렇게 자꾸 불일치가 되는지 저도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왼쪽 오른쪽도 헷갈려하는 상황이잖아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조그만한 이 검은 것만 두 개 안에서 왼쪽 오른쪽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애들한테. 자꾸 상황들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는데, 음, 얘는 얘 왼쪽에 있어. 얘는 얘 오른쪽에 있어. 그치? 아무리 해봐도 잘 와닿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앞선 시간에서 자꾸 이제 대근육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음, 안녕하세요.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 대근육 운동을 시키고 올라가고, 너 지금 카메라 반대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카메라가 반대면 이렇게. 아무튼, 오른, 오른쪽은, 이 오른쪽 맞나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이거를 먼저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음,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음, 저는 계속 라인을 그립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면서 사실 이제 멀티로 하죠. 어, 우리 친구 이제 양팔이지만 이 2번, 3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건반 위에 양손을 올리도록 해놓고 펜을 쥐고 악보를 보면서는 얘를 2번, 3번 요렇게 2번, 3번 이렇게 뭐 표시를 한다든지 한 박, 두 박, 오른손으로는 펜을 쥐고 악보에 라인을 그리죠. 2번, 3번, 2번, 3번, 입으로는 번호를 읽죠. 번호를 읽던가 리듬.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2번, 3번, 요렇게 하면서 왼손으로는 이 친구의 등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인지하게끔 한 박, 두 박, 뭐, 세 박, 네 박, 이렇게 한다든지. 4분음표니까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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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친구의 2번, 3번 손가락 위에 제 손가락을 겹쳐서, 어, 왼손의 경우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요렇게. 이 친구의 2번 손가락, 친구의 3번 손가락 위에 제 손을 겹쳐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제가 치는 것을 느껴보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친구의 손을 제 손에 위에 올리고, 그래서 왼손으로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펜을 가지고 입으로는 박자와 번호와 리듬을 음표의 이름 다양하게 읽어주면서 어, 멀티로 자극을 하는 거죠. 멀티 자극. 그래서 4개에서 5가지 종류의 자극이 동시에 들어갈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단순한 검은 건반 2개짜리 연주에도 라인을 그려주면서 이제 점점 해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그린 부분인 거죠. 도레미파솔파미파솔파미 레 도, 둘, 셋, 넷 이렇게 여기에 뭐 당연히 또 이제 리듬 그 카운트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써주면서 왼손으로는 태핑을 하면서 한 박 한 박 4분 4분 읽어주고 오, 느, 표, 오, 다
이렇게 그려주면서 내지는 도, 둘, 셋, 넷 하면서 스테이. 어, 누르고 있는 거야. 4박 동안 이렇게 적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제가 쓰면서 내용을 말하면서 쓰면서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쓰는 걸 눈으로 보면서 물론 알아보기 쉽지는 않은 글자지만 뭔가 있구나.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나 봐. 뭔가 여기다 적은 걸 보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나 봐. 라는 알람의 역할인 거죠. 알아봐 준다면 뭐 물론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양손. 그래서 10번부터 이제 17번까지는 뭐 어떻게 모종이 진행이 됐겠죠. 그다음에 왼손하고 양손이 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뭐, 네. 이제 지금 18번하고 19번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어떻게 그릴까요? 오른손은 올라갈 때, 음, 음. 오른손이 올라갈 때 왼손은 반대로 내려가요. 멀어져요. 안녕 친구들, 다음에 만나, 내일 만나. 이렇게. 어. 하다가 모여라 친구들, 다시 모여봐요. 모이세요. 어. 다시 조금 멀어졌다가 아니야, 다시 만나야 돼, 다시 모여. 이렇게. 응. 이거 화살표 표시는 없을 수도 있고 라인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멀어지는, 멀어지는 느낌이죠. 모이는 느낌이고. 음. 그래서 안녕 친구들, 헤어지는 친구. 안녕, 내일 봐. 어, 모여라 친구들.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해주면서 도둘레 둘도둘 셋넷 뭐 이렇게 그려주면서 양손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반진행이라고 하죠. 이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서 반진행이라고 해. 그리고 19번에서는 병행한다고 해서 병진행. 병행이라는 거는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손도 올라가고, 왼손이 내려가면 오른손도 내려가는 거.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병행. 근데 애기 친구들한테는 한자어기 때문에 굳이 뭐 병행, 반진행까지 얘기를 그런 용어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말해놔요. 나중에 언젠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기억 속에 이제 간직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간혹 뭐 한자 영재 친구들이라거나 선생님이 한 말을 잘 기억하는 친구라거나 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던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진행과 병행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 수업 내용 정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선 안 나왔던 거. 18번엔 없는데, 19번엔 있는 거 뭐예요? 어이? 뭐죠? 반복음이 나오죠? 반복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반복음 아이들 연주 잘 하나요?
여기서 반복음을 연주를 할 때,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죠. 이 친구가 반복음을 연주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을 타건 위치, 관찰할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반복음을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음표인데도 반복음으로 처음부터 인지를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죠. 물론 그 앞선 번호에서도 반복음이 나올 거예요. 각손 연습 때. 오른손 연습 따로, 왼손 연습 따로 할 때 반복음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반복음들을, 그 반복음이라는 어떤 그 음의 진행이, 그러니까, 동음 반복의 진행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선생님의 그 레슨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시는 게 또 좀 포인트일 수 있어요. 어, 간혹 이게 보표상에서는 아이들이 훨씬 헷갈려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미리 얘기를 해두자면, 음, 간혹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량이, 요즘에는 좀, 상당량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 게, 솔이라고 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개 이름이 솔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5번, 손가락 번호 보고 많이 치죠, 친구들이. 5번하고 1번으로 똑같은 손가락 번호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번호로 지금까지 의지해서 공부 연습을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그냥 치이겠죠. 어. 근데 혹시나 굉장히 그 시각 정보에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얘랑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랑 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같은 음이라고 생각을 유추를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얘랑 얘는 도저히, 어머? 어쩌다 보니까 색깔이, 네. 어쩌다 보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얘랑 얘는 도저히, 지금 하나는 2분음표고 하나는 4분음표잖아요.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친구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일부 친구들의 눈에는. 그래서 이 음을 치기를 망설이거나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를 관찰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때 오히려 의심을 해보시는 거죠. 첫 번째, 이 친구가 손가락 번호에 너무 의존하진 않는지. 손 번호, 의존, 과다. 일 경우가 있고, 그쵸? 어, 아니면 감으로. 위치를 파악한다기보다는 그저 감으로, 촉으로 어, 하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19번까지 이제 진도를 진행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친구의 패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겠죠, 선생님들이. 아무튼 반복음, 음의 진행에 있어서 동음 반복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죠. 음, 음 높이는, 음 높이는 음표 모양, 모양과 같지 않죠. 어, 음표 모양은 따로, 음표 모양, 음표 머리색, 음표의 모양과 음표의 머리색은 시간에 대한 거고, 그렇죠? 높이는 악보상의 위치, 높낮이, 그야말로 높낮이죠. 높낮이, 어, 라는 거. 어, 그래서 하나의 음표 안에는 지난 시간인가요? 음표 얘기할 때 강조했죠. 어, 하나의 이 음표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는 높이 정보, 그 다음에 머리색과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음가에 대한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
나누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색이 다르더라도 같은 높이에 있으면 같은 위치의 건반을 누르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되죠. 같은 높이에 있으면 같은 위치의 건반. 같은 건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악보상에 나온 음표의 정보를 건반 위치와 매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정보를 초기부터 제공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인 정보에 너무 민감할 수 있어서, 민감하다는 이유로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지금까지 해석은 그거예요. 어, 처음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어머나, 이걸 어떻게 다르다고 이게 머리 색깔이 다르니까 이 친구는 다르다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제 이제 스스로 유레카를 했을 때 그 놀라움.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더니, 굉장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묘한 기분이 들죠. 나의 예상이 맞은 게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상황. 무서워지는 거죠. 어, 정말 그게 사실이었다니. 머리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높이가 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죠.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인데, 이게 정말 그렇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 때 더 많은 분석과 더 세심한 관찰과 뭐랄까, 더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약간의 암담함. 네, 그런 것들이 방전되어 가는 체력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반복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의 관찰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반복음이 오팡지게 나왔네요. 그래서 반복음이 이렇게 계속 반복될 때, 일단은 이제 이 시기 전에 4분의 4박자, 박자표에 대한 내용과 세로줄로 마디가 구분된다는 거, 이렇게 손가락 마디와 마디 사이 세로줄 요거 하셨겠죠? 어, 그렇게 한 이후에 지금 반복음이 나오는데, 대칭적으로 나와 있죠. 악보를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 지금 2분음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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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음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 보이네요. 오히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도 이렇게 약간 2분음표 들어갔죠. 습관적으로 지금 제가 읽을 때. 이렇게 칠 수 있단 말이죠. 음. 아니면은 도까지는 잘했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도도 이렇게 마치 팔분음표를 찌듯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복음이 많이 나오는 상황, 반복음이 마디를 지나서 계속 연속되는 상황일 때, 초심자 친구들이 박의 카운트를 네 박 기준, 박자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어이? 박자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다양한 읽기. 이걸 그냥 이브, 이걸 그냥 2분음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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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음표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읽은 경우와 아니면 도둘 이렇게 읽은 경우와 이제 다음 방법 박자표 설명을 한 다음에는 하나의 방법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또는 한 박, 두 박, 세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박.
서수와 함께 박을 세주실 수 있죠. 박이라는 음절을 넣어서. V를 어차피 그리면서 읽을 거니까. 이거 나중에 분리돼서 8분음표, 8분음표 반반 읽게끔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1, 2, 3, 4,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으로 읽으면서 마디 구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반복음이 마디를 건너뛰어서 마디를 지나서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어, 마디를 구분해서 박의 개념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다음 도레미파솔 라인 솔파미레도 사인 라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냥 지금 생각났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라인을 계속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경우처럼 자, 오른손 1, 2, 3, 4, 5번의 진행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면 도는 1번으로 치는 거야가 마치 하나의 법칙처럼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는 꼭 1번으로만 치는 것처럼, 레는 꼭 2번으로 쳐야 되는 것처럼, 3번으로 치면 개가 미가 되는 상황이 되거나, 4번으로 치면 어, 파가 되는 상황, 5번으로 치면 솔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번 손가락에 도레미파솔이라는 개 이름이 각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음. 그러면 라를 3번으로 치면 걔가 미인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으시죠? 절대음감을 가지시는 우리 선생님분들. 그러나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내 손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의 뇌에 있는 어떤 세포들은 도레미, 도레미파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회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인지가. 왜냐하면 1, 2, 3, 1, 2, 3, 4, 5로 쳤기 때문에. 근데 그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외웠겠죠. 음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애초에 처음의 인지 연결이 1번으로 치면 도구나, 2번으로 치면 레구나, 3번으로 치면 미, 4번으로 쳤으니까 파. 그렇게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다장조 도레미파솔에서만, 기본 자리에서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의 포지션이 계속 바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2권, 3권, 4권 가면 이제 6도, 7도로 음정 간격이 넓어지면서 도를 치고 미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1번에서 3번이 아니라 2번을 벌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벌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벌려서 쳤어요. 여기까지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파솔 라가 나왔는데 그 다음 자연스럽게 3번, 4번, 5번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치냐면 팔을 보는 순간 4번 손가락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손의 포지션이 올라와 있다 보니 실제 소리는 솔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리 라인을 그려주고 그런 것들을 손가락에 게으름이 붙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도, 어, 이런 비극의 현장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너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잘 관찰하셔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한 적 있죠.
어. 왜냐하면 파를 보는 순간 그 친구는 그 음정의 높이를 파로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4번을 누른 거예요. 어. 지금 본인의 손의 포지션이 2번이 미를 벌려서 치다 보니 4번은 솔에 가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높은 음자리표 첫 번째 간 판의 4번 제대로 누른 거라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항상 그럴 때 맞아. 원래 우리가 4번으로 팔을 쳤었지. 근데 지금은, 어, 우리 데이가, 우리 음악이가, 2번 손가락으로 벌려서 미를 짚는 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4번 손가락이 파가 아니라 솔에 가 있어. 그러면 파는 맨날 4번으로 치는 그런 애가 아니네. 오, 3번으로도 파를 칠 수가 있네?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어. 이게 잘 먹히려면 친구가 패닉 상태에 있지 않도록 음, 원래 너의 습관, 지금까지의 훈련, 이 잘 된 탓이야. 이거 너무 잘했어. 어, 그 음을 보는 순간 제대로 파음이라고 알아챈 그 실력 너무 잘했어.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더 어려운 단계로 올라간 거야. 어. 라고 레벨업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주시면서 새로운 전환에 대한 설명 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음. 거기서 아니 파가 아니라 아니 솔이 아니라 파를 쳐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 그러실 수 있죠.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러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손가락 하나를 벌리고 좁히고 이거 나오기 전에 이미 쪼레자리를 경험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건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 조표 나오잖아요. 사권에서 특히나 바이엘 사권에서 그 사장조 여기 안 써지는구나. 사장조, 바장조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사장조라는 거는 사실 소래자리 연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때도 하고, 음, 처음에 2권에서 소래 자리가 나올 때부터, 솔에서 쳐도 도레미파솔 같은 소리가 날 수 있거든 하면서 저는 그냥 상대음감을 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음감이라는 개념과 상대음감의 어떤 그 연주 방법을 가르친다기보다 그 소리를 도레미파솔 파미레도처럼 듣는 게 맞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절대음감을 가지신 많은 선생님들, 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음감을 갖지 않은 많은 초심자 친구들과, 심지어 상대음감도 불완전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차라리 조성감을 익히는 게, 절대음감을 익히는 것보다 조성감. 이게 나중에 왜 필요하죠? 작품, 어, 그다음에 작품의 멜로디를 기억하거나 코드, 반주, 어, 이런 거랑 연결됐을 때 조성감을 주는 게 조성감을 훈련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 5세가 지나면, 절대음감은 힘든 거예요. 만 5세가 지난 시점에서 절대음감을 훈련한다는 거는 이미 상대음감을 들을 수 있게 진화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간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성감을 주는 그러한 목적을 더해서 도레미파솔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친구들이 훨씬 자신감 있게 잘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듣기에도 그렇잖아요. 도레미파솔 소리가 나잖아요. 어.
그러면 그것에 하나의 유레카를 가진 친구들은 제가 다음번에 바장조가 나왔을 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플랫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반음 오음에 대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 파 소리가 미와 파 사이 반음 소리가 날 수 있는지 스스로 찾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뭐 비슷하죠. 미래 도레 미미미 요도 반복음 렐렐레 미미미 반복음 미래 도레 미미미 렐레 미레 갔다가 오는 거죠. 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반복음 했을 때 박자 카운트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반복음 미미미 미미미 하고 미를 한 번 더 치고 마디가 지나간 다음에도 똑같은 미가 나왔을 때 여기 네 박, 여기 네 박 이미 끝났고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박에서 미가 반복되지만 여기서부터 두 마디는 새로운 멜로디가 나오는 패턴인 거죠. 음. 그다음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마디가 지나는데도 반복음이 나오죠. 그럼 이때는 박자를 읽어주실 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음, 얘가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마디에 시작하는 첫 번째 박이라는 거 감각할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파 미는 내려왔고 이 미 두 개를 묶어주셔서 미를 몇 번 쳤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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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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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여기에서 어, 혼란 카운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씩 묶어주실 수 있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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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미. 두 개씩 묶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솔까지 연결하고 파에서 레 건너뛰기 동작할 때 뭐죠? 레가토를 이미 익혔기 때문에 뭐라고 쓴 거야? 레이가 빠졌네. 레가토를 이미 익힌 상황에서는 건너뛰기 너무 쉽죠. 음, 하지만 여기다가 추가로 칸에서 칸이라는 이동을 언급을 해줍니다. 호잇, 파 칸에 있고요. 여기서도 미솔에서도 할 수 있죠. 미 줄에 있고요. 솔 줄에 있어요. 줄에서 줄로 건너뛴 거죠. 어, 벌려서 건너뛴 게 아니라 4번 손가락을 건너뛰고 3번에서 5번으로 넘어갔어요. 사이에 건반 하나를 건너뛴 거예요. 줄에서 줄. 칸을 건너뛰었어요. 줄에서 줄. 그다음 4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칸에서 칸. 줄을 건너뛰고 줄을 건너뛰고 칸에서 칸. 이렇게. 실제로 저는 손가락, 그 친구들 손가락 위에 제 손가락을 올려서 같이 감각을, 촉각을 주면서 얘기해요. 칸에서 칸. 줄은 건너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쉬어. 너는 잠깐 쉬는 거야. 줄 친구는 칸에서 칸. 으로 건너뛴 거예요. 줄에서 줄로 건너뛴 거예요. 이렇게 터치도 해주거든요. 어, 헷갈리지 않고 잘 치는 친구들한테는 굳이 안 해도 괜찮겠죠? 근데 어려워하거나 망설임이 있거나 잘했지만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거나 약간 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줄줄 칸칸을 지금부터 사실 음정 간격의 음정에 대한 설명은 2권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1, 2, 3, 4, 5를 설명하면서 한 번에 쭉 가셔도 무방합니다만 하겠습니다만 음,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미리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그 다음 학습이 반복이 되고 심화가 되고 확장이 될 때 훨씬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고요. 그럼 여기 5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느냐? 요건 굳이 하지 않습니다. 5도가 심지어 하행이잖아요. 지금은 아직 라인의 단계 하고 3도까지.
1권에서는 라인과 줄줄 칸칸. 여기까지만 다루는 걸로 일단 음, 한정. 왜냐면 5도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1도 설명부터 해야 되잖아요. 같은 음이 1도라는 설명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음 높이에서 다른 머리 색깔이 나왔을 때도 같은 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는 거죠. 요거는 2권에서 가는 걸로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그다음 왼손도 마찬가지죠.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레미파솔 전부 순차 진행이죠. 어, 요 정도 됐을 때쯤부터 저는 가려요. 건반을. 음. 근데 레가토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 제가 굳이 건반을 가리지 않아도 이미 악보의 시선 고정 요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보의 시선 고정한 상태로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귀로 듣는 이거 이미 삼위일체가 된 세개 출력이 동시에 되는 친구들은 굳이 가리는 동작 할 필요 없죠. 근데 아직 건반을 확인하면서 세모이 운동, 물 마시는 운동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슬슬 가려요. 음. 그래서 건반을 보지 않고도 기본 순차 진행 감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음. 건반을 보지 않고도 어머 눈 감고도 칠 수 있겠네 우리 음악이 하면서 엄청 칭찬해주고 손가락 끝에 눈을 하나씩 달아주는 거야. 감각으로 소리로 들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느끼면서 건반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 어, 금방 하죠. 왜냐하면 전부 순차기 때문에 훨씬 쉽죠. 쉽게 할 수 있죠. 이 타이밍에. 게다가 각손이잖아요. 아직은. 음. 그래서 이때부터 초기부터 가려서 악보의 시선 고정한 상태로 하게 되면 초기화이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레가토 터치가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도 의지하게 되잖아요. 다음 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태로 기다려야 되죠. 친 상태로 기다리면서 다음 음을 보고 이게 만나면서 눌렀을 때 미라고 나와 있는데 도레미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익숙한 미 소리가 나오면 맞는 거잖아요. 만족하면서 그 다음 자신 있게 또 누를 수 있죠. 이 반복 훈련을 오히려 초기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제안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에서 미, 낮은 음자리표, 파도가 치는 곳이죠. 칸칸도, 파도, 도부터 도, 지금 도음이 이음이 아닐 텐데. 절대음감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 이상한 음을 도라고 하고 있는 저를 양해해 주시고요. 도 위에 미, 왼손도 해야 되겠죠? 칸에서 칸, 건너뛰기 해주시고, 반복음이죠? 같은 음이에요. 머리 색깔이 다른 건 박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위치는 똑같습니다. 내려갔다가 줄에서 줄, 레파파파 두 개씩 생각하세요. 파둘 파둘 미솔 칸칸 솔둘 같은 솔둘 미둘 내려갔다가 건너뛰기 4번, 2번 4번 손가락이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4번, 2번 연주 어려워요. 요것만 반복해서 연습해 볼까? 4번, 2번, 3번 건너뛰는 거예요. 줄에서 줄 4번, 3번 건너뛰고 2번. 연결해서 해보자. 미솔솔솔 미레파 미레도 둘 셋 넷 스테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재밌네. 이 방법 너무 좋네요. 그죠? 진짜 이렇게 할 걸. 자, 그 다음에 문제에 이제 점이분음표가 나왔죠. 점이분음표는 언제 의미를 갖느냐? 4분의 4박자에서 이렇게 마지막 4분음표랑 이거 뭐야? 마지막 4분음표랑 왜 이래? 같이 나왔을 때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 둘, 셋, 세 박과 한 박이 3대 1로 구분이 되는 이 순간 엄청 엄청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나중에 점사분 8 연결되고요. 깡총 리듬 다 연결되죠.
3대 1. 3대 1. 어, 다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음.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 그려주시고 설명. 리콜을 하는 거죠.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 그려주시고 얘 그려주시고 설명. 음. 다들 하고 계시겠죠? 네. 3대 1이라는 숫자를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 뭐 언급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얘는 뭐 세 박이고, 둘, 셋, 한 박이니까. 그래서 이게 3대 1의 개념으로 완성이 돼가는 거는 나중에 점사분음표, 팔분음표, 어,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해서 두 박 완성. 하나, 둘, 셋, 하나. 해서 한 박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도, 둘, 셋 여기서 써주시고 넷, 네 번째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그래서 한 마디 완성. 하나, 둘, 레, 도, 레, 미, 칸칸, 도, 둘, 셋. 이거 뭐 똑같죠? 도, 둘, 셋, 레, 미, 미, 레, 도, 레, 미, 도, 스테이. 됐고, 다음. 어, 어떡하죠? 벌써 52분인데. 어차피, 그렇죠? 가겠습니다. 요것도. 드디어 큰 부표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보여줘요, 큰 부표를. 부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가운데도를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른손 부표가 처음 나왔을 때, 큰 부표를 넘겨서 살짝 보여주면서, 나중에 양손을 위한 큰 부표를 칠 때, 큰 부표의 가장 가운데에 땅에 떨어진 도토리 그릴 거예요. 땅에 떨어진 도토리,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 모표와 낮은 음자리 모표 사이 가운데, 건반의 가운데, 모표 가운데, 건반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도 하면서 큰 모표를 먼저 보여주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오른손 왼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모표가 다시 나왔을 때 이미 뭔가 그려져 있겠죠? 같은 친구의 책으로 했을 테니까. 음.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 솔파미레 어려운 친구들은 가려주셔서 하도록 해주시고 솔파미레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이렇게 각손을 따로따로 연습을 시키는데 꼭 그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 동시에 쳐볼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기특하죠. 오,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한번 같이 쳐볼까? 쭉쭉쭉쭉 쳐보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반진행 연습이 되는 거죠. 막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다음, 뭐야? 도레미파솔줄셋네 여기서는 이제, 어, 반진행과 병진행이, 아니, 뭐야, 병진행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도레미파솔줄셋네 스테이, 레파 두 개, 미레 갔다가 도가 안 나오고 미에서 머무는 거. 이런 것도 흔하지 않죠? 어, 친구들이 왜 맨날 도만 쳐요? 왜 맨날 도로 끝나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몰랐더라도, 어머, 이번엔 미에서 머물러야 되네. 미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네. 역할론을 여기서부터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역할론, 역할을 맡았다. 이게 나중에 뭘로 가요? 조성. 어, 고성이 아니라 조성. 조성의 역할론으로 가죠. 그건 나중에 바이엘 3, 4번에 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 마찬가지로 도레미파솔 하고 또 뭐가 나왔죠 지금? 중요한 게 나왔죠? 어머 온쉼표가 나왔네요. 침대에 누워서 원래 옛날에 세숫대야였죠? 네 글자짜리 세숫대야. 하지만 저는 이제 요즘 침대를 그립니다. 온쉼표. 오는표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잖아요. 어,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쉬다가 가셔야 되죠? 앉아 있어야 돼 오래. 아줌마 아저씨 흰머리 선생님처럼 흰머리 많이 난 아줌마 아저씨
두 박 정도 앉아서 쉬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힘드셔서 네 박 정도는 앉았다 가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네 박을 쉬었다 갑니다. 한 마디를 온전히 다 쉴 때 온쉼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침대가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 침대, 침대. 선생님,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도 가서 자고 싶어. 이러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란다. 자, 이제 나비야가 나왔네요. 솔, 미, 미, 줄줄. 같은 두 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같은 두 개. 음, 매번 쓰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많이 쓰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했을 때 초견에서부터, 첫 시간 초견에서부터 친구가 그냥 잘 친다. 너무 잘했어요. 박수만 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손도.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시각 표현을 해주는 건 있어요. 친구가 잘 하더라도. 그래서 대신에 잘했기 때문에 연습을 반복하는 횟수, 수업 회차의 수는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친구가 잘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입으로 읽어주며 강화를 하는 거죠. 시각적, 아까 감각이 다섯 가지, 뭐 네다섯 가지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이미 자기의 본인의 시각, 악보 보기, 보기, 그 다음에 촉각, 터치, 그 다음에 소리, 청각,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저의 일기, 플러스 저의 필기, 해서 시각 강화, 청각 강화, 덧붙여 주는 거죠. 감각이 더 많아질 수 있게끔. 그래서 강화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더욱더 확실하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아직은 연습이 더 필요하고, 아직은,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미도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서 왼손 교차가 나오죠. 레, 돌, 솔,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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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서 멜로디가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어, 왼손은 계속 쉬고 있다가 이제 한 마디 안에서 양손을 교대로 연주하는 거가 나오죠. 양손 교대 연주가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단 단위로, 네 마디의 큰 단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마디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박자를 나누어 쓰는 이 부분이 나오고 왼손이 갑자기 나왔을 때 다시 오른손으로 연결할 때 박자의 카운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어. 요거를 이 박에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왼손이 준비, 미리 준비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하죠. 쉼표의 역할 뭐죠? 쉰다. 소리 없음. 어. 근데 또 하나 다음 연주를 위한 준비의 시간. 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 바에 1권에 이미 다 있습니다. 연주의 기본이, 그죠? 연주의 기본 테크닉이 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점차 세분화되고 점차 복합적이 되고 음, 점차 분화가 될 그런 거지. 기본적인 부분들은 상당량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솔파 미파 솔들 솔들 이제 두 마디씩 교대로 마디 교대가 나오고 오른손이 한 번 더 연주를 한 다음에 드디어 양손 유니즌 연주가 나오죠. 음. 각 손에 하행, 상행, 상행, 하행 나오다가
동음 진행 나오다가 드디어 양손을 유니준으로 치고 나의 1권이 마무리가 돼요. 이 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책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닌데 상당히 레벨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다양한 바이엘 교재들도 이런 식으로 뜯어보시면 레벨링이 상당히 섬세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실 때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번호 생략하는 거를 음, 가능한 저는 안 해요. 어, 왜냐하면 그 일단 교재를 만드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이사이를 제가 어떤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곡으로 메꿔줄 수 있으면 뭐 네, 책이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그럼 뭐 교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자료를 어, 그 뭐냐 추가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자세하게 뜯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섬세하게 레벨링이 되어 있는 교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실 필요 없이 쭉 잘 스테디하게 가시는 편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음, 그 자극들이나 학습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제공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고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성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제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의 성취감. 음, 이 책을 정말 다 했잖아요. 한 번호도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말 다 해냈어. 완벽하게. 어, 그 느낌. 그게 굉장한 그 친구들 각자에게 굉장한 성취감을 준다고 믿고 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건너뛰지 않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어, 음의 진행. 그래서 그 대부분 건너뛰는 요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지는 어 그래서 진도가 느려져서 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 친구가 너무 잘해서 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잘해서 건너뛴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건너뛸 이유가 없죠. 한 번씩이라도 치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 혹시 모를 나중에 구멍 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 잘하면 잘할수록 건널뛸 필요 없이 한 번에 하나씩이라도 치고 넘어가면 된다. 그죠? 한 수업 때 뭐 10번까지 20번까지 다 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연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 시간 관련한 부분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초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음,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놓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오래 걸릴지라도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잘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 레벨에서는 이 친구가 어, 또 굉장히 빠르게 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을 건너뛰면 그 다음 도약을 기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음,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어느 순간에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되죠. 그거는 보장이 안 된 부분이고 학생의 어떤 정말 심리적인 음악에 대한 악기에 대한 관계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의 학부모님과의 상담력, 소통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설득을 시키셔야 되죠. 음, 그렇게 해봤자 어머님 도움 안 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짚어야지만 나중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지나간다고 해서 2권을 친다고 해서 2권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엘 100번을 치면서도 바이엘 실력, 아니, 바이엘 100번? 체른이 100번을 치지만, 체른이 30번을 치면서도 아직 바이엘의 실력도 못 갖춘 그런 경우일
있잖아요. 많이 만나보셨죠,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 뭐 어차피 시간은 망했고, 어쩔 수 없네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각손의 진행. 그래서 우리가 본 바로는 상행과 하행과 동음 반복, 각손을 연습할 때부터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이. 지금 타고난, 방금 친, 방금 누른 그 손가락이 몇 번인지, 그 손가락으로 어떤 건반을 눌렀는지를 지적, 감각적, 수리적으로 몇 번째인지, 몇 번으로 눌렀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1, 2, 3을 동시에 다 인지를 했다. 너무 행복하죠. 이런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우세한, 어, 지적으로 이해가 빠르고, 이거가 좀 적절하지 않네요. 지적으로 이해가 빠르고, 뭐가 좋을까요? 흐리겠을까? 지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했어. 근데 감각적으로는 좀 흐려. 수리적 거의 있을까 말까 한 상황. 어. 그래서 일단 지적으로 배우고 감각을 점차 키워나가고 이건 확고하겠죠, 유지. 감각을 점차 점차 키워나가고 나중에 수리적인 이해도 따라오는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지적인 이해 잘 안 돼. 뭔 소리야? 선생님 무슨 말 하는데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감각적으로 이거 일 헷갈린다. 감각적으로 어, 잘 치는 친구가 있죠. 지적인 이해는 뭐 이 정도. 수리적 이해. 근데 감각 이해 너무 잘 돼. 그래서 촉으로, 느낌으로 너무 잘 치는 친구들. 반복 훈련을 하면서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 18번, 35번, 39번까지 가면서 점차,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읽어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줬던 게 이거였구나 라고 바에 1권이 끝날 때쯤 이 정도 이해가 생기는 친구. 감각은 더 많이 길러졌겠죠. 강화를 했을 테니까. 수리적인 거 약간 늘어났겠죠. 음.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학습자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완벽한 1, 2, 3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진도를 안 나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머지 2, 3이 이 정도로 커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곡만 반복해서 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죠. 음.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우세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친구들마다 다르게. 세 가지를 모두 다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너무 좋죠. 그런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죠. 그 친구들은 나를 만나든 심지어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죠. 독학을 해도. 그죠? 음.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더 이상 지적인 얘기 조금씩만 하면 되죠. 음. 감각적인 연습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연습 루틴 세 번 회차 만에 끝낼 거를 이 친구는 5번 회차 동안 할 수 있게끔. 음. 근데 단지 횟수를 줄여야 되겠죠? 1, 2, 3, 4, 5번 연습곡을 한 번씩 치는 거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반복하면 감각이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강화가 되겠죠?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게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친구. 그럼 이 친구는 반복 연습 필요할까요? 5회차까지 안 가도 되겠죠.
1회차, 2회차, 3회차 정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뭐 두 번, 각각 세 번, 요 정도. 아니면 첫 시간에 1번, 2번 두 개만 다섯 번 해서 2회차 때 바로 끝내고 3회차 때 3번, 4번. 아주 새로운 걸로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줄이고, 집중, 진행하면서 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추가. 음. 그 다음에 이론 수업 추가. 그럼 연습량을 줄여주면 이론 수업 할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어, 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 자동적으로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따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메모 뭐 이런 설명 듣지 않아도 어, 이미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분석적으로 우리가 그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초반부터 이 친구의 특성이 어떤지를 좀 빨리 알아차리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바이의 1권, 2권까지는 이 친구가 감각적으로 막 너무 잘했어요. 지적인 이해도 좋은 것 같았어. 근데 3권의 어떤 부분 이후부터는 갑자기 감각이 막힌 것처럼 반복 연습을 해도 안 돼. 갑자기 막히는 순간들이 있죠. 잘하던 것들이. 그러면 그때는 어,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죠.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방식으로 연습의 기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학생의 반응과 발전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실제 레슨, 실제 연습에서 적용하시는 수학적인 부분, 횟수, 기간, 반복 횟수, 새로운 걸 제시하는 횟수, 설명 시간, 이론 공부 적용 시간, 이론 교재 병용,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타건 한 손가락 번호를 알고 다음에 타건 할 손가락 번호, 건반 위치를 마찬가지로 지적, 감각적, 수리적으로 인지해서 이것이 유기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있으려면 레가토 터치 선행되는 편이 유리하겠죠? 음, 유리하다. 그다음에 양손의 진행은 이제 병진행, 반진행 또는 유니즘이 되겠죠. 양손의 손가락 번호는 대칭 구조, 게으름 순서는 좌에서 우로 같은 방향,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진행의 패턴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레벨링 속도와 연습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 어떤 것을 어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순차 진행인데, 혼자 연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되거나 미스터치가 많거나 하는 경우, 내가 토터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실 필요 있고요. 이게 유지되면 기본 순차 진행 가린 상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음, 하기 쉽다. 시선 중심 독보, 눈으로 읽으면서 손가락 자동 매치, 음, 가능 여부 확인하면서 이게 안 될 경우 이 부분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악보를 이론 교재로 먼저 활용할 수 있죠. 개 이름을 적게끔 하고 스스로 진행 방향 화살표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색깔 색연필 골라서 화살표로 그려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레슨 때 제시하는 가이드를 스스로 그려보면서 본인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보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또, 또, 또,
미, 솔. 근데 문제가, 뭐, 물론 1번이니까 위에 솔로 하겠지만, 아래로 내려가거나 다른 위치에 도, 미, 솔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또 그리도록 하고, 도, 똑같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양손의 병진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감각적인 부분이 막혀 있는데 어 이거를 어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지적 감각적 수리적인 부분이 어쨌든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중에 우세한 게 있고 그중에 약한 게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그것을 균형적으로 키워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야 쉬워질 테니까. 음. 하지만 그 방향이 잘하는 거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셔서 그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강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잘 되는 부분은 계속 살리고. 그런 관점에서 감각적인 부분 혼자 힘들어하니까 레슨을 선생님과 함께 연습 선생님과 함께 하시되 지적인 부분, 수리적인 부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이론 교재로 악보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쓰는 작업, 읽는 작업을 통해서 또 감각적인 다른 멀티 감각적인 인지가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손의 병진행 또는 반진행 중 한 가지를 특별히 어려워하는 경우, 아까 18번, 19번 기억나시죠? 그런 경우 있죠. 병진행은 너무 쉽게 하는 친구. 근데 반진행이 갑자기 둘 다 너무 원활하게 하면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병진행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좌우 신체를 이동하는 좌우 방향으로 신체를 이동하는 대근육 운동으로 감각 훈련을 좀 보조를 해주실 수 있죠. 이거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요. 이거 어. 하고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왼쪽으로 걸어가기, 어, 그런 것들. 오른쪽으로 쓰러지기. 전 건반 위에 쓰러지는 것도 잘하거든요. 건반이 있으면 건반 위에 쓰러져. 오른쪽, 왼쪽.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친구 팔을 잡고, 우리 친구의 팔을 잡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왼쪽으로 내려가요. 쿵쿵쿵. 엄청 재밌어요, 친구들이. 까르르 까르르. 네. 그리고 한번 정리.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거. 대근육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죠. 상대적인 오른쪽, 상대적인 왼쪽. 음. 그래서 요것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운전대 잡는 것도 할 수 있죠.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오른쪽, 왼쪽,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 하시면 좀 잘 잡혀 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뭐 한 달 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 있죠. 그다음 반진행, 손가락 인사 연습, 마주 본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은 손가락끼리 인사, 같은 손가락끼리 인사, 3번, 1번, 4번, 2번, 5번 이렇게 연습하고 제 손을 올려서 모델링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런 부분들.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문제지만, 그러나 출력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이제 결과적인 거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 감각. 결국엔 손가락이 건반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감각적인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어려워서 지체가 되는 경우에는 운동 감각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와, 시간이 정말 망했네요. 학습 정리. 그래서 이거 했던 얘기고, 눈으로 읽고 건반 위에서 손가락 위치로 매칭. 음, 결국에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적인 훈련, 물론 중요하지만, 음의 출력을 위해서는 감각 훈련이 사실 결과와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게이름과 핑거링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감각 정보를 먼저 활용해서 일단 소리를 출력할 수 있게끔 음, 하면서 점차 지적인 내용들은 반복을 통해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방향성도 선생님들께서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학습자 각자의 우세한 방식으로 연주하기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훈련을 통해 기간을 두고 쌓아 올리는 그런 방향성 제안 드립니다. 레가토 터치 훈련 선행의 필요성 강조했고요. 지적인 추론 및 감각 유지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습의 어렵죠. 레슨 상황, 연습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 레슨 시 해결 지원, 레슨 할 때, 지원하는 방향. 근데 이제 친구들이 연습하다가 악보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설명 들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초심자 분들 있죠? 음. 그럴 때는 뭐 수시로 도움을 주시면 좋고, 저는 사실은 그럴 때도, 어려웠구나. 오른손만 먼저 따로 해보자. 그리고 레슨 때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1권은 아직 초반이라서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터치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혼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끔 기회와 시간을 주고, 한 번 더 트라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능하면 그 친구와 정해진 레슨 시간에 해결을 합니다. 왜냐면 그 연습 시간 동안에는 어쨌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 노력의 그 훈련, 노력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음, 그게 필요한 점도 있고요. 레슨 때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형식을 지켜서 21번부터 25번까지라면 21번부터 확인, 22번 확인 넘어가고 23번 다음 시간 복습, 24번 다음 시간 복습, 25번 약간 맛보기. 어, 요렇게 형식을 지켜서 반복하는 그 레슨의 루틴 자체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시로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고쳐주지 않으면 본인이 다 괜찮은 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도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음, 그 미스터치가 날 때마다 선생님이 똑똑 들어가서 그거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맞았어. 다시 나오고 다시 틀릴 때마다 똑똑 들어가서 그렇게 해버릇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뭐 하느라 바빠서 못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틀린지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틀릴 때마다 오네? 음, 틀릴 때마다 오겠지. 안 오네? 안 틀렸나 보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망설이는 거 연습, 음, 고민하는 거 연습. 그 시간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그 어려움을 겪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레슨 때 가져갔는데 레슨 때 선생님의 수정을 받고 그다음 연습 때는 본인이 스스로 잘 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실수하는 부분을 실수하는 그 순간을 겪는 어, 실수를 겪는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학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방해하시기 시작하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들은 레슨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어찌됐건 본인이 스스로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열정, 끈기, 노력, 마인드, 그것 또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 그 끈기와 그 인내와 그 혼자만의 고군분투하는 그 능력과 회복력과 자기 검열과 자기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 객관화와 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오, 그래서 올리브리 솜사탕 바이의 1번 가져왔었고요. 다음 주에는 줄칸 개념. 또 마찬가지로 어, 오늘 했던 이 방식. 음, 아주 훌륭했죠. 시간은 망했지만 네. 다음 시간에 13강에서 줄칸 개념과 함께 만나뵐게요. 오늘 장시간 이게 투자를 해주신 선생님들 네. 감사드리고요. 동시에 어, 서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